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박리사. 아빠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이 24. 나보다 3살 위인 남친이 있고 얼마 전 프로포즈를 받았다. 남친 한심에는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언제나 나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고 주변에서도 이상적인 커플이란 말을 많이 들었다. 능력까지 겸비한 한심에는 컨설팅 회사를 창업한 CEO이다. 물론 수입도 일반 샐러리맨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 나는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결혼이 정해진 후 동거를 시작한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출근한 날이 있었는데 자상한 한심에는 회사까지 내 지갑을 가져다 줬다. 우리 둘이 회사 로비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같은 부서 후배인 한진자가 다가왔다. 한진자는 여자 하는 타입에 내숭 또한 제대로인 애였다. 남자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여사원들의 기피 대상이었다. 그런 한진자가 한심애를 보더니 선배님 약혼자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며 사정없이 꼬리를 치며 인사를 하자 한심애도 활짝 웃으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리사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인사를. 한심애가 돌아간 후 한진자는 선배님 약혼자분은 무슨 일 하세요? 연봉 많아요? 라면서 신상조사를 시작했다.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대충만 대답했는데도 한진자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눈꼬리를 올리는 게 마음에 걸렸다. 어쨌든 나는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고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결혼식 담당자와 미팅을 하는데 은근 한심애가 내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무시하고 예식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게 팍팍 느껴졌다. 그래도 일상에 단 한 번뿐인 날이니까 결혼식은 서로 원하는 것에 맞춰서 하자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본론에 들어가고 나니 가격부터 다운시키고 보자는 태도에 어이없고 화가 났다. 나는 한심애에게 나의 불만사항을 말했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자 한심애는 퇴근 시간이 갈수록 늦어졌고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식 미팅은 뒤로 미뤘고 매일 회사로 출근, 결혼식 준비는 진척이 안 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심애는 얘기하는 것 자체를 기피했고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른 것 같으니까 결혼식은 당분간 연기하자 라고 말했다. 이제 와서 지금 그게 할 소리인지 납득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에 젖은 솜처럼 몸도 마음도 무거워진 나는 회사에서도 계속 한숨만 나왔다. 힘이 하나도 없는 나를 보고 한진자가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길래 약혼자하고 좀... 그렇게 가볍게 말했을 뿐인데 한진자는 지금 문제가 있으면 결혼하면 도와줘. 그만둘 때라는 신호예요. 라고 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었다. 이대로 결혼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한심의 말에 동의했고 결혼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한심애가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확실하게 따지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 늦게 들어온 한심애에게 요즘 자기 달라진 거 알아?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한심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실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줘. 라고 말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주말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그렇게 다가온 주말, 부모님께 주말에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하자 같이 들어야 할 것 같다며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고 했다. 한심애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우선 둘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 온다는 말은 일부러 하지 않았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고 싶다는 말이 뭐야? 라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부모님이 벌써 도착하신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는 한진자가 와 있었다. 너무 뜻밖이어서 네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뒤에서 한심애가 내가 불렀어.
라고 하는데 멘붕이 왔다. 정신이 어질어질해진 나한테 대고 한진자가 제가요 한심혜 씨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중지해야겠죠? 전 약혼자님 라고 떠들었다. 뭐가 어째? 라고 소리치자 한심혜가 껄끄러운 얼굴로 실은 나 지금 한진자하고 만나고 있어 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뭐? 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면서 부모님이 들어오셨고 아빠가 밖에서 다 들었다 라고 하면서 한심혜를 노려보셨다. 부모님은 한심혜를 앉혀놓고 솔직하게 다 말하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시종일관 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한심혜와는 달리 한진자는 뭘 믿고 저러는지 당당하고 담담하게 얘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번 한심혜가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처음 만난 후 우연히 한심혜 회사 근처에서 재회, 지갑을 회사에 놓고 왔다는 한진자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한다. 그 후 한진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밥을 사겠다고 했고 그걸 계기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그러다 사귀게 됐단 얘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진자가 처음부터 나한테서 한심혜를 빼앗을 목적으로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 접근을 연출했다는 걸 알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다른 여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한심혜를 두둔할 생각은 없었다. 내 결론은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정리하는 거였다. 그러자 한진자는 위자료라면 내 몫까지 심혜 씨가 다 지불할 거예요. 심혜 씨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 남의 약혼자를 빼앗고 자기는 위자료도 안 내고 이 일에서 빠지겠다니 용서가 안 됐다. 화가 올라오고 있을 때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럼 자네가 창업할 때 내가 빌려줬던 10억도 일시불로 변제하는 거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자 한심혜는 그건 하면서 놀랐는데 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실은 한심혜가 창업을 했을 당시에 이미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상당한 창업 자금을 대주셨었다. 그 돈을 매달 조금씩 변제해 왔었는데 파혼을 하게 된 마당에 그런 배려 따위를 할 필요가 있겠냐며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한진자는 그게 무슨 말이야? 빚이 그렇게나 많았다고? 라며 급 당황했다. 이번엔 내가 10억 빚쟁이의 바람난 남자라 네 말 듣고 결혼 미루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라고 하자 뭐지? 이거 아닌데? 라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한심혜가 10억이나 되는 돈을 일시불로 갚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랬다가는 회사가 문을 닫아요. 라고 하자 아빠가 바람 피우고 딴 여자 임신시킨 놈한테 빌려줄 돈은 없네. 라고 극노. 엄마도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 딸한테 상처 준 거 평생 기억함세. 엄마도 한심혜를 노려보며 세게 나왔다. 눈앞에서 빚더미에 올라앉는 걸 본 한진자는 빚이 10억인 남자는 거절이야. 사실 임신했다는 것도 뻥이야. 심혜씨 다시 리사 선배한테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길래 나도 저런 남자 이제 필요 없어. 너 그냥 가져. 라고 하자 한심혜가 리사야 우리 예정대로 결혼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아버님 돈은 지금까지처럼 라며 얼토당토 안 되는 소리를 냈다. 나는 한심혜에게 분명하게 결별을 선언했고 짐을 챙겨서 나와버렸다. 그 후 한심혜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연락을 해왔지만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원래 결심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빠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채무 변제를 촉구하자 한심혜는 회사 자산을 모두 처분해서 돈을 갚았고 그래도 모자란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채워 넣었기 때문에 남은 건 빚밖에 없게 됐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됐다는데 한심혜는 아빠한테 빌린 돈을 겨우겨우 갚고 난 후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다. 현재 한심혜 부모님이 자기 아들의 행방을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진자는 진짜로 한심혜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병원에서 낙태를 했다고 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갚아야 한다며 상사한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고 사장님인 아빠는 한진자를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렸다. 한진자는 한적한 시골로 이동 발령을 받았다. 마지막까지 이동 발령만은 거두어달라고 사정하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한편
나는 믿었던 남자한테 배신당한 후 한동안 울적해 있었지만 친구가 마련한 모임에서 우연히 좋은 사람을 알게 됐고 좋은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결혼을 서두르기보다는 두루두루 사람을 만나보고 한심해보다 훨씬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자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게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